특집 신성장 산업이 간다. 이 로봇과 의료 AI 산업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관련 유망주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시장에서 이 로봇주와 의료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과연 시장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로봇 사업 현황과 또 주요 로봇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연초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로봇주, 하반기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테마가 아닌 산업으로 그 성장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성큼 일상으로 다가선 위드 로봇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반기 로봇이 주도지의 한 축이 될 수 있을까요?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급격한 성장 궤도의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00억 달러 규모에서 이 연평균 12%씩 성장을 해서 2030년 2천억 달러 이상, 약 300조 이상의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쇼어링, 저출산 시대, 이 구조적인 변화에 로봇은 미래가 아닌 필수가 되어 갑니다. 사실 로봇주가 하반기 모멘텀이 더 짙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 삼성, 포스코 등 거대 기업들이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산업 진출에 대한 이 진심을 보였고 또 하반기 IPO 되어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라는 빅 이벤트와 함께 또 정부 정책까지 국가 차원의 지원이 또 더해지면서 로봇주들의 텐션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저마다 구체화된 목표를 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진출하다 보니 성장의 방향이 더욱더 가시화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AI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삼성을 등에 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포스코와의 협력으로는 대동이 또 한화 역시 10월 중 하나 로보틱스 출범을 알리면서 협동 로봇을 넘어서 식품 로봇까지 영역을 아우를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치킨 로봇의 또 뉴로메카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로봇의 진심인 현대차 투자 기대로 이 감속기 관련주죠. SBB테크와 SPG가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또 SK온의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수주받은 T로보틱스가 또 물류 로봇의 강자로 올라섰습니다. 또 LG 유플러스와의 협력으로 유진 로봇이 또 끼 있게 움직이는 등 관련해서 그 기대감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대기업의 진출 그리고 수주가 가시화되고 또 협력 관계까지 부각된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협동 로봇, 물류 로봇이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로봇은 산업용과 또 서비스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산업용에는 최근 시장의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레인보우, 두산 로보틱스 등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동 로봇 쪽에서 그 기대감을 반영했고 T로보틱스, 유진 로봇 등 AMR로 불리는 물류 자율 이동 로봇이 또 핫하게 자리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송 서빙 로봇 등의 유진 로보티즈로 또 대표되는 서비스 로봇은 산업용 쪽보다는 주목을 덜 받기는 했습니다만 향후 법안 시행과 함께 그 기대감은 살아있고요. 큐렉소를 필두로 한 의료용 로봇도 그 성장성 함께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 로봇주 기대되는 일정과 이벤트와 함께 모멘텀 짙어집니다. 특히 서비스 로봇은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또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이 로봇 대중화 로드맵 발표 기대감도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피 출시를 앞두고 한 번 더 로봇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벤트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10월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라는 빅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죠. 기관 수요 예측 지금 63조 원의 자금이 몰렸고 희망 공모가 상단 2만 6천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흥행 기대와 함께 로봇주 중심의 상승 훈풍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이를 중심으로 로봇주들의 향방과 전략의 포인트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두 SK증권 신성장 산업분석팀 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부터 정말 이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큽니다. 아무래도 이 각각 분야에서 이 로봇을 이용하는 또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이나 이제 시장이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나 성장성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내외 리서치 기관들이나 이제 예. 로봇 산업을 다루는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규모에 대한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자료로 나오기도 했지만 적게는 한 200~300억
달러 수준에서 뭐 700억 달러 수준까지도 여러 가지 어떤 평가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앞으로 매년 10% 이상씩 두 자릿수 이상씩 성장을 꾸준히 할 거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이라는 것이 너무 활성화가 되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 간의 대립이나 그런 것들도 좀 더 격화되다 보니까 예. 노동력의 어떤 불균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예. 그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금리도 오르고 이제 노동력의 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향후 한 5년, 10년 뒤에는 적게는 4배 내지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로봇 시장이 해마다 급성장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로봇을 이용하는 분야 광범위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로봇부터 다양한 의료 로봇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나 이 협동 로봇 시장에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협동 로봇 시장에 집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예. 그 앞서서 이 로봇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한번 살짝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로봇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본다면 사실 산업용 로봇과 비산업용 로봇 앞에서는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는 표현을 주셨지만 예. 이 산업용 로봇과 비산업용 로봇이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산업용으로 좀 굵직굵직하게 사용되는 큰 로봇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면 예.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비산업용 로봇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협동 로봇은 이 비산업용이나 산업용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인간의 지근거리에서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보통 협동 로봇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점에서 예. 산업용, 비산업용, 뭐 서비스용 모든 골고루 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굵직굵직하게 또 무거운 물건들을 많은 힘을 통해서 이제 그 옮기거나 예. 또는 어려운 작업들을 빠르게 해야 되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이미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이제 가까이에서 안전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사람의 업무를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로봇이다 예. 보니까 사실은 좀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처럼 IT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고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로봇 분야가 예. 상당히 좀 진출하기 용이한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도 좀 선점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선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틈새 시장을 먼저 공략한다라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먼저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만든다라는 예.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으로만 계속 협동 로봇을 언급을 하지만 예. 사실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역시 이 로봇주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 두산 로보틱스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설립 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과연 흑자 전환을도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확실히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이번에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예.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니콘 특례로 이제 상장을 한 기업이라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협동 로봇 시장이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글로벌리하게 로봇 산업이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요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영역, 제품 라인업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빠르게 회복할 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르면 당장 내년에도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올해도 로봇주가 관심을 많이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또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도 가세를 하고 또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서 더욱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로봇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또 모멘텀이 있다면 또 어떤 거를 꼽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가장 큰 거는 일단 우리 주변에서 이런 로봇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활용되는 사례들을 투자자들께서 소비자들께서 확인하시게
되면 예. 이 로봇 시장이 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부분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커피를 타주는 로봇이라든지 예. 뭐 수술을 대신 해주는 로봇이라든지 또는 골프장에서 이제 음료나 어떤 물건들을 싣고 다니는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예. 각 가정마다 청소를 대신해주는 로봇 청소기라든지 예. 소비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가까이에서 이런 경험하시는 그런 경험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소비 촉진 그리고 이제 로봇의 활용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 이 로봇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 부품 장비주들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 이런 예.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돼서 정책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배경들의 그 배경을 좀 지원해주면서 확실히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을 다루는 기업들을 성장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여러 가지 예. 그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소재 부품 장비를 다루는 회사들까지도 뭐 예. 정책적인 지원이나 자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좀 예. 조금 더 이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부분들이 마련이 된다면 성장 속도는 아주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결국엔 이 기업들의 지원과 또 정부의 정책, 또 일반인들의 관심까지 합쳐져야지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또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두산 로보틱스 말고 또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예. 확실히 실적이나 숫자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의료 로봇 중에 큐렉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큐렉소라는 기업도 예. 과거부터 이제 수술용 로봇을 다룬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접어들면서 이 수술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인도나 일본, 미국 등에서도 이제 인정받으면서 수출 물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실제로 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예. 매 분기마다 이제 그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분야들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 로봇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로봇주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조금 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주에 대해서 이 나승두 SK증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봇주와 함께 또 하나 요새 대세인 이 업종이 있죠. 바로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이 의료 AI 산업 현황과 상장사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정윤성 앵커 전해주시죠. 네, 세계적으로 의료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이제 보조를 넘어서 의사까지 대신에 검진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그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에도 부는 AI 바람, 주식시장에서는 그 기대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키워도 될까요? 세계 의료 AI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1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30년에는 약 1,8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가파른 성장 각도의 확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커져가는 의료 AI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올 상반기였습니다. 연초 챗 GPT발 AI 열풍이 거셌고 그 열풍이 AI를 접목한 의료 AI로 옮겨붙은 것이 4월경. 자, 인간보다 인공지능을 통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더 정확하게 분석한다라는 네이처지를 통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관심이 점차 더 높아졌고 국내 AI 의료 업체 내에서는 루닛이 대장으로 치고 나오면서 주가로도 그 기대를 반영해 갔습니다. 루닛의 주목도가 높아졌죠. 도입한 주요 의료기관 2,000곳을 돌파했다라는 뉴스로 꿈틀대기 시작했었고 6월 아스코에서 초록 16편을 발표하는 등 이렇게 기술력과 성장성 기대로 4월부터 루닛은 주가의 탄력을 받아가면서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주력 제품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를 통해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캔서 문샷에 또 참여하면서 더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 루닛과 더불어서 의료 AI도 종목군을 형성했습니다. 시기상 먼저 주목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선발 의료 AI주로는 루닛을 필두로 해서 뷰노, 딥노이드, JLK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로 확산이 되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뷰노, 딥노이드, J의 경우는 루닛과 마찬가지로 AI로 질병 진단 및 판독 보조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라면 이 신테카 바이오와 JW 중해제약의 경우에는 그 결이 또 다릅니다.
여기는 신약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요. 의료 AI는 이렇게 진단 보조 솔루션 업체를 중심으로 먼저 주목받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AI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로 점차 그 종목 확산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도 AI 의료주다 하고 후발로 부각된 종목들도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니너스의 경우에는 싱글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카카오 헬스케어, 파로스아이바이오, 랩지노믹스와 함께 그 협력에 나서고 있고요. 신규 상장 파로스아이바이오, 크라우드웍스도 주목이 됐었고 또 젠큐릭스가 새롭게 치고 올라오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로노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았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하반기 결과가 기대 높은데 지금 AI 신약 개발의 역량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보로노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AI 종목들 실적 대비 미래의 성장 가치를 미리 또 강하게 급하게 반영한 데 따른 주가의 변동성도 큽니다. 또 우후죽순 나도 의료 AI다 하고 올라섰던 만큼 진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 잘 선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의료 AI주들 집중 분석해봅니다. 네, 로봇주에 이어서 이 의료 AI주들 최근에 정말 핫하게 무서운 기세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 AI주들 살펴보면 이 평균적으로 400%, 올해 400% 가까이 오른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의료 AI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하나 전 이베스트 전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봤듯이 이제 로봇주에 이어서 의료 AI 관련주들도 정말 이 성장성이 큽니다. 의료 AI주들 이 시장 규모나 성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현재 한 500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는 한 25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시장은 정말 앞으로 커질 이 AI 산업에 있어서의 초입 부분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최소 연평균 성장률을 한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혹은 전 세계 트렌드 중에서도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말 이 의료 AI주들도 성장성이 가파르게 이 성장성이 빠르게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의료 AI 시장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시장의 경우 이 진단 분야와 신약 개발로 분야로 크게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각각 좀 어떤 포인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AI 헬스케어는 진단과 신약 개발 이렇게 두 개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진단 분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제처럼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보니 정부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가 간 이제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의 그런 예. 계약이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건보 그럼 보험 적용 이슈가 좀 크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 분야는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 메인이다 보니까 예. 파트너사들이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신약 개발 이력이나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파트너사가 어디인지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거고요. 이제 예. AI 신약 개발 플랫폼의 가치가 가장 크게 올라갈 때는 그 플랫폼으로 도출해낸 후보 물질이 임상에 진입했을 때 혹은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를 보시는 게 제일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의료 AI 대장주들 중에서 꼽자면은 이 루닛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루닛 올해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한 400% 넘게 뛰어오른 것 같아요. 최근 3개월 만에 시총은 또 2배씩이나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이 루닛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성장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그리고 그 중에서도 AI는 앞으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AI라는 분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이제 막 개화가 된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루닛과 같은 국내 AI 대장주 또한 아직까지 시총이 5조가 되지 않죠. 3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이지 이 기업 자체가 비싸졌거나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어요라는 조금 예. 다른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대양 제약사와의 글로벌 빅파마와의 추가 계약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 더 크게 점프업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국내 의료 AI 기업들도 이 올해부터 이 국내 보험 수가 적용이라든지 이제 맞아요. 본격적인 이 해외 진출로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이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이 앞서 이 로봇주에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이제 대기업이 또 뛰어들고 정부의 지원책에 더해서 또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작용해야지 또 더 성장할 것이라고 바라보십니까? 뭐 당연히 말씀해주신 대로 건보 적용도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건데요. 예.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파트너사가 한 번 더 생길 때, 혹은 파트너사가 늘어날 때, 예. 혹은 그 파트너로부터 좀 큰 수주가 들어올 때 그 기업이 좀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대장주인 루닛을 더불어서 예. 이제 JLK와 같은 전문성 있는 뇌졸중 AI 진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이런 AI 진단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데이터 싸움이기도 하고 병원에 얼마나 점유를 빨리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루닛과 JLK 같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 보고 있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크게 작용할 것이고 예. 그 외에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들은 상반기에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쵸. 진단에 좀 가려진 부분이 있었는데 예. 신약계열 플랫폼도 엔비디아가 AI 진단보다는 AI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신약개발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예. 앞으로 성장세가 엄청날 텐데 상반기에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AI 신약계열 플랫폼 하고 있는 신테카바이오나 파루스아이바이오도 추가 파트너십 기대하면서 예.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좀 주목하는 의료 AI주 기업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인 이제 신테카바이오가 추가 파트너사가 하반기에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파로사이바이오나 신테카바이오 모두 작년에 매출이 2, 3억밖에 되지 않았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AI라는 시장 자체가 이번에 개화가 되었고 글로벌리 AI라는 시장에서 신약개발 플랫폼의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로사이바이오와 신테카바이오 모두 파트너사들 증가 하반기 혹은 내년에 정말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예. 더불어서 매출 성장세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의료 AI주들과 이 관련 산업들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로봇주와 의료 AI 관련주들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특집 신성장 산업이 간다. 로봇과 의료 AI에 대해서 또 산업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관련한 핵심 유망주로는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볼 수 있는지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의 신학수 파트너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유망주들 순위 한번 또 체크해 봐야겠죠. 이 로봇 의료 AI 분야 관심주 5위부터 3위까지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최근 박스피에 지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정리하고 있지만 이 로봇이나 AI 관련주를 담으면서 다음 상승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로봇 의료 AI 관심주 탑5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셀바스 AI입니다. AI 기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의료 AI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중 셀비 메디보이스는 국내 최초의 의료용 AI 음성인식 제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소프트웨어의 매출 2020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증권가에서는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이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 셀바스 AI가 5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4위는 뉴로메카입니다. 이 제조 공정 자동화의 핵심인 협동 로봇 전문 업체로 이 바이오 푸드테크 로봇 부품 사업까지 손을 넓혔는데요. 이 까다로운 미국 시장에서도 안정성 인증을 받은 바 있고 아직 실적은 아쉽지만 이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 관심 증가로 이 중장기 성장성은 충분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 가운데 4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3위도 알아볼까요? 네, 3위는 SBB테크입니다. 이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의 국산화부터 생산까지 전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주요 로봇 기업과의 협동을 통해 정밀 감속기 테스트 및 양산화를 논의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양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 설비를 5만 2천 대까지 증설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캐파를 갖춘 가운데 올해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의료 AI 관심주 5위 셀바스 AI부터 3위 SBB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5위 셀바스 AI부터 진단 들어보도록 할까요? CS 파트너님, 이 셀바스 헬스케어 자회사로부터 지금 AI 관련한 의료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됐던 셀바스 AI가 5위입니다. 지금 다소 좀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정받는 자리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달 정도 현재 가격 대역에 머물러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32만 주를 샀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15일이었는데요. 그때의 42만 주 제가 확인했습니다. 42만 주를 메릴 린치에서 종가에 딱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관심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을 좀 답보되어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거죠. 정부는 내년 예산 AI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새로 또 지금 집행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디지털 플랫폼 여기에 930억 정도 증액을 해서 2배 이상 늘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은 분명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물론 음성 인식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AI 기반의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셀바스 AI의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이전에 한번 상한가도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AI 기업, AI 기반의 의료 부분 사업 진출 이런 쪽이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뇌졸중 진단 보조 솔루션 이런 쪽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꽤 높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 대역은 조정 구간이니까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 추석을 앞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확인한다면은 목표가 26,000원 그 이상으로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높게 잡으면 안 되겠죠. 26,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시고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현재 가격 대역에 한 2달 정도 횡보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손절가도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18,800원을 손절가로 두고 트레이딩 매매를 하신다면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셀바스 헬스케어도 동반해서 관심 유효할까요? 같은 업종으로 보셔도 네.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의료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회사들이 의료 업종 그리고 의료 AI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아까 바로 앞전에 AI 관련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공감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로메카입니다. 이 뉴로메카 하면은 또 협동 로봇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협동 로봇 중에서도 이 치킨 튀기는 로봇을 만드는 곳으로도 또 유명해요. 네. 이 우스갯소리를 이제 우리나라의 치킨집에 이 뉴로메카 이 치킨 기계가 들어간다면 그 성장성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뉴로메카 4위에 선정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박윤 대표님? 저는 이제 아무래도 M&A에 대한 가능성을 좀 네.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권으로 인해서 주가가 핫하게 로봇 관련된 종목과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로봇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AI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장기 성장성 테마의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주목받았던 게 좀 트렌디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협동 로봇이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바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이후에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이슈가 또 뜬다면은 로봇 관련주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뭐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 뉴로메카가 상당히 좀 협동 로봇 쪽에서는 좀 주목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 산업 자체가 굉장히 다각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업황 뭐 프레스라든가 조립 용접 이런 쪽에 또 돼 있고 뭐 다른 쪽에서는 또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에 관심도가 집중돼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한중일 주요 기관 기업들의 경쟁이 좀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 로봇 업체 화낙 같은 경우에도 협동 로봇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좀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은 지금 요즘에 오늘 좀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하방을 조금씩 확보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좀 갖고요. 흐름을 좀 잡아가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또 종목보다는 시장 관점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권에만 넣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M&A를 많이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뉴로메카는 포스코와의 협력도 있지만 한화 로보틱스 출범과 더불어서 또 관련한 모멘텀이 부각되는데 네. 그렇다면 10월 중에 한화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뉴로메카가 조금 더 움직일 여지 있을까요? 저는 뭐 그 한화 로보틱스의 어떤 출범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고 좀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트렌디하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슈가 10월달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조금 쉬었다가 로봇 내년에 지금 올해 다 가고 내년에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잘 알다시피 로봇 관련된 정책이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거든요. 연내에 이제 기대감은 높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쉬었다가 한번 로봇 관련주들이 또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3위 SBB 테크입니다. 지금 감속기 업체 내에서는 SBB 테크, SPG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SPG가 아니라 SBB 테크가 순위에 올라온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신엑스 파트너님. 일단은 뭐 곽영윤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M&A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이 종목이 꼭 M&A 된다는 건 아니고요.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대그룹이 진출을 하지를 못했어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그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참여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나머지 기업들은 두산 로보틱스 뭐 다음 달에 상장을 하는 그런 여건인데요. 그 부분에서 앞서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여건들이 협업에 대한 부분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SBB 테크는요.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여러 이 굴지의 로보틱스 회사들하고 국내 조업 그러니까 그 정밀 감속기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고 양산화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성장성은 유리하게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SBB테크나 SPG 같이 감속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하모닉 감속기 이 부분이 좀 더 포인트를 잡히는 것 같아요. 소형화, 경량화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소형화 시키겠죠. 더 소형화 시켜야지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 차지하는 규모, 그 상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작게 차지하면서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이 여건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 이 부분의 핵심 부분이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로봇 산업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 SBB테크의 이 감속기는요, 전기차용 감속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모터하고 제어기, 센서 이것을 일체화시켰기 때문에 이 비중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의료 부분의 치과용 기기. 방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서비스용 로봇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오프 더 레코드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대차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SBB테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격이 조정 구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정 구간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 힘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 대역이 사실상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SBB테크의 목표가는 57,500원을 두고 목표가를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에서 또 이탈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겠죠. 그래서 44,000원의 이 손절 라인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한다면 추석 전, 추석 이후 상승할 수 있는 여건, 그 부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속기 제조업체 이 SBB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이어서 이 로봇 의료 AI 분야 관련주 상위권 한번 살펴봐야겠죠. 1, 2위는 또 어떤 기업들이 랭크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단 두 종목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바로 2위 한번 열어볼까요? 네, 2위 은메달은 뷰노가 차지했습니다. 이 독보적인 딥러닝 기술력을 토대로 생체 신호나 의료 영상 등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 및 분석하고 진단에서 예후 예측을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또 뷰노의 기술이 최대 3년간 비급여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적용처도 확대되고 매출 성장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 6월 미국 FDA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면서 FDA 인허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위 뷰노가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이 상장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이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면서 매출액 또한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최대 산업 자동화 솔루션 회사인 로크웰과 손을 잡으며 이 북미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텐데요.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 공유 플랫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로봇주 대장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두산 로보틱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봇과 의료 AI 관심주 탑5 알아봤습니다. 네, 2위는 의료 AI안에서 뷰노가, 그리고 1위는 상장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이고 있는 로봇주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꼽혔습니다. 자, 이제 2위 뷰노에 대한 진단 곽영 대표님 들어볼까요? 지금 루닛이 아니라 뷰노가 올라왔어요. 네. 근데 둘 다 다소 좀 가격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루닛이 아니라 뷰노가 2위를 차지한 그 모멘텀이 궁금하네요. 일단 현상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뷰노는 제가 볼 때는 매수 기회입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동향을 좀 봤을 때요, 주가가 한 35,000원대에서 주가가 거의 7만 원 가까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시 7만 원 가까운 주식이 지금 4만 5천 원까지 빠진 상태에서 외국인은 매도를 한 적이 없어요.
기관만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량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뭐 20일 기준에서는 43만 주 정도 되고요. 지난 일주일간은 뭐 14만 8천 주 되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AI 의료 쪽은 성장 초기 국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락 이슈 때문에 저는 좀 빠졌다고 보고요. 성장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돈 마련하고 성장할 것이다 보고 있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그 룬시를 안 보고 뷰노를 봤냐 하면은 뷰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사가 돈이 좀 있어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그 현금성 자산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이 없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어려웠을 때 이런 기업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뭐 이미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뷰노메드 디카스에 설치할 때마다 고정 수입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 서두에 좀 보니까 내용이 나왔던데요. 비급여 적용 이런 부분도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네. 거죠. 더불어서 제가 더욱 더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의 그 거래 내역을 좀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거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달리 좀 표현하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좀 낮다라는 것은 회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로드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성장성을 보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다면 뷰노는 더 주가가 더 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따라서 지금 시장 안 좋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이 의료 AI주 이야기했었을 때 앞에서 연구원께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럼 좀 의료 AI 산업이 더 크기 위해서 또 좀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은 좀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그런 거죠. 뭐 큰 기업에 대해서 이제 M&A 대상이 된다든가 해외 파트너를 구한다든가 해외 쪽에 또 진출을 한다든가 또 뷰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FDA 승인이 2024년 말에 3개의 제품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가가 한번 올랐을 때 이 딥브레인의 그 FDA 승인권이 있었어요. 이런 거라든가 딥카스 이런 것들라든가 LCT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승인권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관심도를 또 불러일으켜주고 협력 관계가 돼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해외 진출의 가시화가 또 주요 포인트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외국인 지분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외 진출 가시화가 좀 더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만년 적자 이런 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위 의료 AI 업체 뷰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을 전후로 이제 로봇주의 흐름까지도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 1위를 꼽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뭐 일단은 뭐 성장력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주식 시장에서는 한 업종이나 한 섹터가 주도를 해가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 올라오려면 적정 부분의 이 업종에 대한 시총들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여건일 거고, 거기에 걸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결국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죠. 단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서 훨씬 더 커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 3, 4월 이때일 겁니다. 그때의 삼성 SDI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 흑전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확산된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이후에 다른 기업들도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공모에 대한 단가도 예전가도 제일 고가에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26,000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달 21일, 22일 이때 청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청약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두산 로보틱스의 향후 발전성입니다. 국내외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에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뭐 협동 로봇도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신제품들, 로봇에 대한 상품들 이런 쪽이
확대된다면 로봇 시장, 로보틱스의 생태계는 분명히 확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1위로 뽑고 있는데요. 최근에 로봇주 AI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조정받는 부분에서 저점에 사야 되는데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HTS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신용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B2에 대한 부분과 최근에 움직임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 업종을 찾다 보니까 계속 테마주에 대한 편승,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신용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로봇주 AI 주식도 신용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여건의 신용 매물 해소 이런 것들만 시간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상승하는 데 이견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석 전, 추석 이후에 유망한 종목, 유망한 AI 로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담아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료 AI주들 지금 조정을 이용한 매수 유효하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또 로봇주의 경우는 신용 물량에 대한 좀 해소 여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역시 조정을 이용한 또 분할 매수의 관점 유효하다. 두산 로보틱스가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또 협동 로봇 내에서 대장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삼성의 보피 출시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삼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변동성도 컸는데 여기도 좀 조정을 이용한 매수 좀 유효할까요? 순위에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거거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좀 대표님께서 두산 로보틱스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두산을 지주사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래, 이슈가 있는 두산 로보틱스 살래, 두산 로보틱스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잖아요. 그럼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지주사 두산이거든요. 마침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또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한다면 오히려 지주사 두산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고 이 두산 로보틱스는 많이 못 받아요. 청약하셔도. 못 받기 때문에 조금 받고 저게 당일날 10월 5일날 상장되면 트레이딩 통해서 수익을 또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시고 그때 이후에 이제 좀 대응을 하신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기타 또 다른 또 로봇 관련주들을 또 와이드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지금 상장에 대한 그 일정을 앞두고 사실 지주사 두산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제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다시 이제 두산에 대해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만하다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로봇과 의료 AI 관심주 탑10 꼽아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학스 파트너 곽영훈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